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도 썸네일에서 보셨죠? 네, 기출문제 2024년 비공개 기출문제 벌써 3탄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저에게 메일이랑 또 댓글이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험 보셨던 문제들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은 3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전달하고요. 자, 실제 시험과 완전 100% 똑같은 문제는 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 똑같다는 건 문제와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번호에 대한 내용들 5개지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해요. 제가 시험을 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걸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저는 국시원의 저작권 보호법으로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너울제 문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딜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확신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몇 문항에 만들었는지는 국시원의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겹치기가 되어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다는 거. 이거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사실 국시원 시험장 가기까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출하고 아무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도 내가 직접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불안이나 두려움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통로 안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와 같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는 예전에 1탄, 2탄을 보신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 문제를 온전히 100% 복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문제 정도가 나왔겠다. 왜냐면 저도 한 1000문제 이상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교재를 옆에 좀 두시고 제가 페이지 안내를 좀 합니다. 그래서 표준 교재 페이지를 체크하셔서 요 개념을 좀 잘 알아두면 그러면 시험에 가서 요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표준 교재를 놓고 메모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도록 할까요? 자, 먼저 증빙 자료입니다. 너울쌤은 도대체 어떤 걸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나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요양보사 커뮤니티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 할 때마다 설명란에 항상 링크를 넣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링크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카카오톡에 요양보호사라는 검색어만 치셔도 제가 운영하는 요 커뮤니티 방이 검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보 공유를 받고 감사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제가 드리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그냥 이렇게 딱 얻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셔도 저한테 주고 가시니까 그 감사는 저는 2~3배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험에 났던 거 생각나는 대로 올려볼게요 라고 하셔서 쭉 적어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책을 열어놓고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내용들은 제 네이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이버 톡톡 창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시험 보시고 오셔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기억 속의 내용들을 교재를 하나씩 넘기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 문제 나왔어요. 80번에. 요 내용이 답으로 나왔어요. 요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의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조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출문제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도 좋고 메일 주소도 좋고 네이버 댓글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선생님들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대상자 이해 파트 1장입니다. 이 1장에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대요. 신체적 특성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한 답안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9페이지를 딱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책에 있거든요. 신경기는 소리 들리시죠? 19페이지에 딱 가면 신체적 특성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세포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해 이거 알면 답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9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면
접어두셨다가 제목을 한번 읽어두시고, 아니, 면역능력이 어떤 뜻이지? 비가족 지능은 또 무슨 말이야? 이거가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교재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도 답을 풀 수 있다. 그런데 신체적 특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도 나오고 사회적인 특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거를 좀 짚어들고 싶었던 거고, 자, 이제 2장에 가시면 네, 이거 2장의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책이 개편되면서 추가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편된 내용에서도 좀 이제 나오고 있구나.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개편 내용들의 문제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반기 때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문제였냐? 치매 환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 유형은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두 번째가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그 다음 3번째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예, 여기에서 또 여러 개의 카테고리 갈래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안에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페이지를 보시면서 그래 그거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야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얘가 문제로 나왔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노인 건강 진단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교재로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문제를 주신 선생님이 아주 당부히 부탁을 했어요. 네, 너울쌤 이야기처럼 진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꼭 후배님들에게 표준 교재를 꼼꼼히 봐주시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예. 시험 보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다. 시험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교재를 아니고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신 사람, 또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조금은 나의 고집을 내리고 새겨 들을 필요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째 문제는 노란색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복된다는 거. 이거 3번째 나왔어요. 똑같이. 첫 번째에서도 제가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2번째 기출 2탄 할 때도 또 나왔어요. 지금 3탄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 은행식이라 언젠간 다 잡힐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죠. 네, 이것도 뭐냐면 예,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읽으셨던 시설 앞에 사업유형 종류 하나로 들어갔던 내용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는 노인장기왕범제도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아마도 이런 본인부담금 이야기를 보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재가 15, 시설 20 이렇게 암기하는 건 지양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못 외워서 답을 못 찾는 분은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시험 장관 때 외우고 가세요. 그런데 왜 시험 보고 나시면 여기서 틀려가지고 오실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꽤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15, 시설 20이라고 암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표준교재에도 시설 20, 제가 15라고 써있지 않아요. 급여를 이용하면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종류를 먼저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급여에 들어가는 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기타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15%. 그 다음에 시설급여 종류가 2가지잖아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면 20% 이렇게 암기를 하셨어야지만 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충분히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예, 또 관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이런 내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거 표죠.
표준규제 64페이지에 가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도 늘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 세면도움은 어디 들어가나요? 오늘 신체활동 지원이요. 말벗은요, 정서 지원, 의사소통이요. 예, 그다음 목욕 기계 조작이나 욕실 정리는 어디 들어가? 방문 목욕이요. 이런 식으로 각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나와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표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표에는 없지만 풀어 쓰는 내용의 문제, 그러니까 내용들이 있어요. 풀어서 쓰는 내용.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소통 도움, 말법 격려, 이거는 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풀어서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든지, 안부 확인을 위한 어떤 생활의 방문이나 생활상의 문제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은 표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이와 같은 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어도 정서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에 답을 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주셔야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요양보호사 역할은, 요양보호사 역할도 항상 시험 문제 단골이었습니다. 네, 이건 옹호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숙련된 수발자는요, 지식과 기술, 정보 전달자는요, 정보 전달 보고, 관찰자는요, 변화, 관찰, 증상, 말법가 상담자는요, 의사소통 기법, 동기 유발자는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 이런 게 나오셔야 돼요. 예.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고요. 네, 천천히 나와도 됩니다. 우리가 주관식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옹호자에 대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옹호자가 역할이 다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역할은 또 뭔데? 이렇게. 그런 교재밖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로 문제를 접근하시려면 6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채권 한 번만 보시면 되잖아요. 네. 자, 다음이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인권과 직업윤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및 요금 납부를 방치하는 것은 어떤 학대의 유형인가? 네, 방임입니다. 혹시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보시고 경제적 학대 답을 네, 아니면 그러면 이건 오답 나요. 제일 이 학대 중에 사람을 참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건 방임이에요. 어지간히 발을 걸고 있어요. 어지간히가 뭐냐면 이 방임 내용 안에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신체적 학대로 착각하기 쉽게 만들고, 경제적 학대로 착각하기 쉽게 만들고, 유기에 착각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발을 걸치고 있는 애들이 방임이에요. 그래서 혹시 학대 내용을 조금 정말 진짜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방임을 잡으세요. 방임. 네. 지금 이걸 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표준교재의 표로 각자 학대 행위 옆에 세부학대 내용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거 그걸 형광펜으로 치시고 몇 번만 읽어주시면 이건 유기야. 이건 방임이고 이건 신체적 학대야. 금방 구별이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 2번은 보호자가 대상자의 의견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노인의 인권 영역 중 어떤 것을 위배한 것이냐. 네, 이것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3번째 듣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죠. 네, 우리가 노인의 인권 영역 중에서 건강권, 주거권,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교류, 소통권, 자기결정권 6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결정권이 나왔어. 물론 나올 거예요. 다음 시험에도. 그런데 다른 시험 문제 유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류, 소통권 이런 걸 물어보겠죠. 또는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또는 건강권 이런 거. 그래서 표준교재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체크를 하시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개발 파트예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준다. 시각적 행위. 예, 제 풀이 따로 안 해도 되죠, 이거. 시각적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예, 이 성희롱에 딱 3가지가 있어요. 각자의 개념들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 요양 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나 상해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법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내용입니다. 여기는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 요양보호사 체계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은 딱 3개예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쵸? 예, 또 하나는 뭔가요? 앞으로 가다 보면 근로기준법, 이런 3가지가 법적 보호로 나와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산업재보상보험법이었어요. 산재근로자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이 돼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지급받지 않는다. 해고할 수 없다. 세금 떼지 않는다. 채권자 못 건드린다. 3년, 5년 유효하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주가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도 118페이지에 아예 놨던 항목을 선생님이 형광펜을 쭉 칠해줬어요. 그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조 2번째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기간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막 시작한 거. 거기에 이거 그대로예요. 수급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 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행 하는 행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정말 책에서 그대로 내용을 시험 문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 이거 어떤 건가요?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자가진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린다.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반쪽,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굽혔을 때 악화된다.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가 심해서 자주 떨어진다.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파트에서 요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궤양.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하면 위궤양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특성은 사실 시험 문제 항상 3문제에서 많이면 4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심리정신계 빼고요. 거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오는 이유도 알아요. 왜 안 나오냐? 1번의 대상자 2의 파트에서 심리적 특성과 겹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 1, 2번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의학장에서 지금까지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요점 정리를 할 때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9개 파트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통계는 다 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중 안에서 이제 이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피부계의 특성이 출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피하 지방이 줄어들었다. 이 내용을 답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 9개 파트에서 증가되는 표현들만 있어요. 소화기계, 쓴맛, 신맛 증가, 호흡기계,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심혈관계, 심장의 근육은 두꺼워진데 탄력성이 떨어져.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증가되는 표현들만 잘 표로 만들어서 제 쇼츠에도 있고 제 수업 영상이 들어보시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9개 파트에서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도전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지난번에 시험을 보실 때는 체중부와 걷기 운동을 한다. 얘가 답이 됐지만 이번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 요 문항이 답이었던 거예요. 칼, D, 철, C,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력을 높이는 거고 칼, D, 칼슘은 D와 함께 붙었을 때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이것도 지금 연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치료 예방법에서 안압을 상승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독서나 작업하지 않고 독서대 사용하셔야 되고 목이 조여주는 거는 옷 같은 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 물구나무석이라든지 잇몸일으키기 같은 거 좀 하지 않으셔야 되고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어도 양쪽 눈을 같이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막 지금 이제 오는 막 무더위나 이런 그런 날씨 변화에 의해서도 안압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조성법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심혈관계 특성. 네, 그쵸? 근육은 두꺼워진데 탄력성은 떨어진다. 나머지요? 싹 다 감소. 이것만 외우시면 답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요 문항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고자녀 시기를 섭취해라. 자녀, 남는다.
장에 많이 남는다. 장에 많이 남는 음식은 껍질이 포함되는 통곡식이나 통밀이나 섬유질이 질긴 조직, 고섬유소 이런 내용들 음식들을 먹어야 장이 운동을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은 뇌졸중. 이건 이대로 문제가 났던 것 같아요. 딱 여기. 그럼 이대로 이건 어떤 병이냐? 뭐 1번 뇌졸중, 그 다음 2번 치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겠죠. 3번 파킨슨 이런 식으로 뇌졸중입니다. 다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데 보기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폭염시 대응 수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서 뜨거운 햇살로부터 좀 보호를 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이 답이 됐던 것 같고요. 예방접종도 사실 항상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 접종명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접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선생님이 출제한 거 보니까 여기가 책이 쳐져 있어요.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폐렴구균이 맞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머지는 나이대가 조금 틀려요. 자, 보세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인, 지금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는 존재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1회 접종도 아니고 매년이잖아요. 그럼 대상포진은요? 1회 접종은 맞아요. 65세가 아니에요. 60세 이상부터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또 이제 뭐 있을까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네,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았던 시대가 아니세요. 그래서 출생연수에 따라서 한 번도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을 접종해 보신 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첫 회 접종을 하실 때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 혼합 백신 한번 맞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을 10년마다 접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맞으셨다. 그럼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 댓글에 그게 어느 분이 다르셨더라고요.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70페이지 다시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꼼꼼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 혼동하면 그것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예외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 자, 그 다음에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과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한랭질환 예방 수칙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정답이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 거,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많이 겹쳐 입어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많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 게 답으로 이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장 가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항상 났었어요. 이번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의 답이 이거였던 거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한 기록지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 답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기록지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 먼저 기억하고 계실까요? 지금 보셨던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하나, 그 다음에 상태 기록지, 그 다음에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4가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는 거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하고 상태 기록지예요. 왜냐면 서비스의 내용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들어가고 상태 기록지에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뭐 하면서 상태를 받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섭취가 서비스 제공 내용이에요. 이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는 걸 묻는다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답이 되는 거고요. 섭취를 하시면서 대상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라는 걸 묻는다면 상태 기록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늘 설명해요. 시간을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세요. 앞뒤 거 읽지 마시고 시간이 나왔다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답을 치세요. 시간 얘기는 없는데 상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상태 기록지에 답을 치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 맞는 한번 풀어봐 주세요. 정답이 눈에 딱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자, 요양보호 선생님들 진행하는 회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례회의고
네, 또 하나는 원리회의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사례회의가 답이 되는 거고,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회의를 끌고 간다면 그럼 원리회의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장의 마지막 임종이에요. 예, 그래서 임종 파트 지금 보시면 예, 이론장이 어떤 건지 구별하고 계시죠? 네, 이거 약간 책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론장에 있는 문제들 단원이 중간중간 겹쳐 있어요. 그 단원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이게 힌트거든요, 사실.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어느 장에 어느 문제가 나와 이런 거. 제가 이것도 다 분석해서 사실은 블로그에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의 마지막 장에 임종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거나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분노. 예, 이 임종 적응 단계도 항상 시험 문제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분노 단계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혹시 다른 것도 기억이 나시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 단계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분노는 왜 지금 죽어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태어나서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죽는 게 억울하고 지금 죽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하필 나예요? 이런 생각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 주변에 계시다가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는 이러면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타협은요, 연장, 삶의 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 뭐 자녀 시집 갈 때까지만,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런 거. 그냥 우울은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죠. 예, 그 다음에 수용, 예, 이때 지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랬을 때 이제 또 다른 게 보이긴 하지만요. 정리의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항상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문제는 똑같고요. 답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대리 작성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작성한다고 바로 또 막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작성하고 등록해야지만 돼요. 이 법적 효력에 발생할 수 있게끔 등록이 돼야지만 되고 또 이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손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잘 아셔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같으나 답이 계속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종 직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교재 629페이지에 쭉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죠. 네, 왜냐 시력 감소부터 의식 저하까지 쫙 있는데 그 중에 정답이 맥박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이 밖으로 새는 거잖아요. 실금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기장으로 가겠습니다. 36번부터요. 네,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상체를 숙이고 턱을 당긴다. 요양보사 시험의 난이도는요, 여기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결정이 돼요. 왜? 그냥 편마비 대상자 식사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중으로 바꾼다면 왼쪽 편마비냐 오른쪽 편마비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마비 쪽에 쿠션이나 베개 쿠션을 놔줘라. 그것도 건강한 쪽에 두면 오답이 되는 거고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입안에 넣어줘라. 마비 쪽에 넣어주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편마비 조건을 걸면 일단 난이도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헷갈리는 답이 하나면 중으로 끝날 거고 2번, 4번이 다 왼쪽, 오른쪽을 추려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난이도 상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려요. 꼼꼼히 천천히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라. 왼쪽 편마비면 음식을 어느 쪽에 줘야 되지? 오른쪽. 오른쪽 편마비면 음식을 어느 쪽에 줘야 되지? 왼쪽.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저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빨리가 안 돼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6년을 가신 저도 빨리가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상자의 경관 영향 방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요건 여기가 답이 됐던 거. 이것도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보기의 정답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왜? 너무 빨리 들어가 너무 늦게 들어가도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경관 영향 주머니를 걸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화장실 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혹시 안에 위급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점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화장실 이동 돕기, 침상 배설 돕기, 이동 변기, 유치 도뇨가 이제 요로 장르까지 합쳐졌으니까 6개 중에서 5개가 출제되겠죠. 문항수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5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쭉쭉쭉쭉 해주면 번호는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침상 배설 돕기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항들이 이렇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맞춰줘라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내 아래로 돌아 뭐 이런데요. 아, 요거 하나 뺐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 시켰네요. 이거. 요번엔 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였는데 그냥 덤으로 같이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번호 같은 거예요. 얘가 6, 7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예, 그래서 덮개로 먼저 덮고 속옷을 내리고 배설 중에도 다 열어놓고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덮어준 상태에서. 근데 요번에 이 소변 주머니 관리에서는 이게 6번이 났던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냐면, 아, 내가 이 내용에 주신 문제를 선생님이 주신 의도에 맞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왜냐면 순서라고 써주셔서, 혹시 유치도뇨관의 이 비우는 관리하는 방법을 실제 시험에 순서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난다면 이렇게 날 거예요, 아마도요. 소변 배출구를 열어라. 1번. 2번. 소변기에 소변을 받아라. 2번. 그쵸? 그 다음 3번.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후에 알코올 솜으로 닦아라. 그 다음 4번.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아라.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가나다라. 저도 다음에 문제 출제할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이렇게 색깔 칠해서 중요하게 체크해 주셨던 게 이 문항이거든요. 소변을 비운 다음에는 배출구를 꼭 잠궈 주시고 그 배출구의 아랫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잘 닦아서 그렇게 닦아서 다시 제자리에 꽂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순서 문제도 맞고 네, 중요한 내용도 방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식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거 이제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정답에 나왔던 거고요. 또 머리 손질하게 하실 때 빗질이죠.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을 적신에 손질해서 빗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면도독기, 지난번에 면도독기는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약한 피부의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라 이런 내용이 답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강도가 강한 순으로 면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정답 문항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면도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면도 크림을 바르는 순서와 면도하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 402페이지에 가셔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10번에 의치세정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네, 요것도 제가 몇 번 나왔던 얘기 들었습니다. 노란색 체크했어야 되는데, 주방세제. 이유는 아시죠? 네, 치약은 사용 안 해. 치약에는 연마 마모제가 들어있어서 치약으로 칫솔질을 너무 많이 해도 의치뿐만 아니라 치아가 닳아버려요. 그런데 주방세제는 닳게 하는 연마 마모제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세제를 대신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1번에 회원부 청결 돕기를 할 때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수치금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났었어요. 수액이 있는 경우. 이것도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였어요. 수액이 있는 경우, 수액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수액을 갖고 있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면 수액은 머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고 머리가 입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입잖아요. 벗을 때는 거꾸로 가죠. 건강한 쪽에 팔을 벗고 머리가 벗고 마비 쪽 팔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가운데 들어가는 머리 부분을 뭘로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그 부분을 수액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머리와 수액이 더블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이런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수액을 맞을 때는 대부분 다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히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있는 옷은 머리가 순서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액을 머리와 똑같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릴 거예요. 자, 이제 요런 게 신설 파트예요. 저도 제 문제집에 이거 냈거든요. 이 선생님은 제 문제집 사서 다 풀고 가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인증사진도 주셨어요. 문제집 공부해서 거기서도 많이 줄 때 똑같은 거 나왔다고. 그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13번. 보행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근데 요게 책이 개정되면서 따라걷기, 부축하며 걷기라는 내용으로 조금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요런 건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추가된 내용에서 나왔던 얘기를 거의 못 들었는데 요번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몇 문제가 제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어디가 변경됐는지 자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나왔구나. 그래서 예전 책에는 50cm 뒤에서 속도에 맞춰서 걸으라 이런 문항 없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면서 추가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대상자와 약 50cm 뒤의 속도를 맞춰 걸어라.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침대에서 반앉은 자세를 취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앉은 자세? 반앉은 자세가 어떤 거죠? 반자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할 때 여기가 답이 됐던 것 같아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그래서 아래에 클랭크 핸들이나 침대 전자죠 버튼을 눌러서 발 아래를 살짝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제시를 했을 거고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니까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위치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림이었기 때문에 순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림 문제였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때 휠체어 위치 선정으로 온 것을 골라봐라. 또는 왼쪽 편마비 골라봐라.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이것도 그림 문제였어요. 휠체어에 탑승한 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림으로 타는 방법이 그림으로 맞게 설명된 것은 이렇게 말을 만들 때 조금 부족했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더 낫네요. 휠체어에 탑승한 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탑승하는 방법으로 옳은 그림을 골라라 이런 거겠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뒤로 들어가죠. 뒤로. 대상자 뒷걸음으로 뒤로요, 뒷모습으로요. 나올 때는요, 앞으로 밀고 나오죠. 이런 그림 문제도 사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에 439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표준교재에도 그림 설명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턱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오르막길 갈 때, 내리막길 갈 때, 우퉁불퉁한 길 갈 때, 그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한 거죠. 그 다음 17번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용구로 영역을 벗어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빛이나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거. 이거 뭐냐고 묻는 거죠. 매트형 배의 감지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18번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여기에는 적어오지 않았지만 선생님들 제가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문항 답이 틀리더라고요. 원래 문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아랫부분을 눌러본다. 이건 뭐였냐면 이게 매트리스가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공중부양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가 어떤 선생님은 답이 됐던 거고 또 어떤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는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려 사용한다. 요게 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장 가3 일상생활 지원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비눗물.
그래서 서랍이나 선반 같은 거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뺄 수 있는 것들은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에 천으로 건조하십시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2번 문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해요. 예전에 뭐 후숙과일 같은 거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했는데 요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온 보관이 좋은 과일을 골라봐라. 네, 과일,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이런 거.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532페이지 책 놓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다 못 외워요.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과일 말고도 채소, 양파, 파,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무, 토마토, 바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실온 보관, 이게 선생님 망고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망고. 얘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망고. 우리 망고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탈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탈수 표시의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요거예요. 요거, 세탁기. 예, 이렇게 표시가 나오니까 이거 손으로만 짜야 된다. 아니요. 이건 손으로만 짜는 게 아닙니다.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도 이 표시와 똑같은 탈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건 누구나 다 알아요. 요걸로 시험 문제 출제했을 겁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4번. 유통기한이 지난 대상자의 영양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예. 이거 우리가 이 가3 일상생활 지원에서 원칙, 이 내용 첫 파트를 처음에 파트를 시작할 때 그래서 490 제가 찾아봤거든요. 499페이지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났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와 상의하고 대상자와 상의해서 같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못 버리게 할 때는 요양보호사 맘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보호자와 동행 같이 상의하셔서 그 느낌의 내용을 답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 대상자와 업무 대행 중에 적절한 돕기 방법은 어떻게 되냐.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줘라가 정답의 문항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3번째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 베개 정리 방법 중에서 감염 대상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나가 아니에요.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요게 이제 그 시험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치매 파트로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치매의 시험 문제 나왔던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받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치매 문제요. 자, 1번 치매 대상자 약물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물요법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인지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한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죠. 예, 인지 증상이 심해지는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할 목적,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뭐 목욕, 섭취, 개인위생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요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리문이나 유리창에는 유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림을 붙여줘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기저귀 착용하지 않습니다. 배뇨 훈련. 네, 낮과 밤의 시간이 조금 다르죠? 밤에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배뇨 훈련을 시행을 해보셔서 스스로 배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기저귀 착용을 돕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 치매에서 의사소통 파트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공부할 때 사실 치매 초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의사소통에서. 중기가 되면 특별한가요? 초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없었는데 중기가 있나요? 명칭실업증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기가 되면 중기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기 때는 없었는데요. 무원증. 이게 각자의 특징입니다. 치매 중기 의사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명칭실업증, 말기는 무원증.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하나요? 문제를 알아야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단계별 문제를 먼저 기억하시고 자, 무언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건 되는데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앵무새처럼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르신이 식사하셨습니까? 늦은 식사?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기 대상자, 그래서 말기 대상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항에서 맞는 걸 찾아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시험 보시고 이건지 너무 헷갈리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는데 2개 주신 거 안에 답은 이거였어요.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해라. 아니 말 못한다면서요. 말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실 수도 있어요. 무언증이라고 하는 거가 말이 없어진다지 완전 아무것도 한마디 그런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제가 읽을까요? 596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10번에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토대로 596페이지에 가셔서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말기 1번 대상자를 마주보면 이야기한다. 2번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기의 의사소통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개념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지자국 훈련 항상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해요.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개구리 울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을 통해 향상되는 인지 영역은? 이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력, 기억력 이런 거가 답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씌었어요. 여기, 요거. 이거 맷도라고 이거 이제 뭐 과거 회상하기죠. 물건 보면 과거 회상하기. 그럼 이제 말을 하면 언어 능력. 회상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진압력. 그 다음에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기억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되겠죠. 이것도 제 영상 쇼츠에 인지자국 훈련별로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표로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거 과거 해상하기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경증 환자는 이걸 물어봤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인지자국 훈련은 어떠한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은 8장의 앞장이지만 항상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나전달법이죠. 나전달법은 이렇게 정의를 묻기도 하지만 사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시를 하나 주고 나전달법으로 이야기한 요양보호사는 몇 번에 있나? 이걸 묻는 시험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나전달법 공부하실 때는 개념 플러스 단계가 있는데 그쵸? 1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2번 그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3번 그래서 느낌이 이렇다. 4번 발음 시험 문제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이거 어려우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5개 중에 보기 문장 제일 길은 거 찾으시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닙니다. 짧은 것도 답이 되긴 해요. 가끔씩. 그렇지만 그 3단계를 다 말해야 되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전달법의 예시 문항들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바람직한 자세로 옳은 것은 표가 되어 있잖아요. 표.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는 바람직한 태도를 읽어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가 내가 읽은 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답을 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도 항상 나왔어요. 난청 대상자 원래 나오는 거예요. 난청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 치매 대상자 뭐 나오는데 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문제가 똑같다는 거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먼저 요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셔라. 왜냐면 난청은 듣는 게 안 되는 거지 보이고 하는 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장 가겠습니다. 15장은 상황별 사례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말씀드려요. 거기 경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치매 파트에서 3, 4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개념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80번은요. 이걸로 끝나요. 응급처치로 시험 문제가 끝나요. 그런데 그 상황별 사례는 앞에 70번 때 내지 60대 후반에서 치매 대상자 문제 상황 대처법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응급 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에 이번에는 수해 태풍 대처법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모래주머니 사용해서 막으라. 지금 그때죠.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였대요. 이게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대상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때 호흡하기는 회복 자세. 그러니까 이 회복 자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할 때 교수님 회복 자세 찾는 거 나왔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요 그림에 동그라미를 친 거 보시니 이런 그림이 5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옆으로 눕는다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이 오른쪽을 밑으로 옆으로 눕는다. 그래야 심장이 덜 눌려서 호흡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심폐소생술의 회복 자세 하면 옆으로라고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우측이 오른쪽을 쳐다보고 옆으로 눕는 자세. 전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답이 보였을 겁니다. 자, 이제 3번. 의학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신설 문제예요. 제 문제지만 이것도 있어요. 저는 신설 문제 다 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단계가 있잖아요. 의학적 위기상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물었으니까 이 단계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단계 순서 한번 불러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네, 그거가 묻는 거죠. 상황을 판단해라. 이게 가장 먼저였어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를 살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응급처치를 실시해라. 네 번째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라. 이거를 가나다라 라는 문제로 만들어서 전 제 문제집에 출제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풀어보셨기 때문에 여기도 잘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것도 시험 문제 지금 계속 단골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억하신 선생님은 장구를 치고 있던 여기까지 기억해 주셨던 거고 또 부분으로 기억하신 선생님들은 대상자 경련하고 있을 때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옆으로 돌리고 위험하니까 장구체가 위험하니까요. 위험한 물건은 다치지 않게 옆으로 제거해준다. 치워준다. 이게 정답 문항이 됐던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출문제 3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7월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양성하고 있는 저희 참사랑 제자 선생님들은 11일이 시험 보고 계세요. 시험 보고 나시면 또 저한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모아지고 또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주시는 내용을 또 모아서 저는 이제 또 4탄 가겠습니다. 몇 탄까지 갈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내용을 갖고 온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를 좀 복원을 시키죠. 제 문제집을 제가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 문제집에 있는 거는 제가 또 찾기도 하고 또 없는 거는 케어 파트너에서 찾기도 하고 없으면 제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만들었던 문제들은 나중에 또 이제 저 문제 요청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또 쓸 거예요. 그 문제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요 기출문제 1탄, 2탄, 3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올샘은 화이팅!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